창의적인 생산을 해내야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지, 소비 이런 거에서 절대 그 만족스러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아파트 어쨌든 근데 대표님도 두 채를 마련하고 있다가 근데 그 이후에 2005년에 뭐 인생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제가 이제 해신이라는 드라마 찍고 올라오다가 저는 옆에 잠들어 있었는데 우리 매니저가 190km로 달리다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근데 앞에 그 미등이 다 고장난 차였어요. 그러니까 스텔스라 그러죠, 우리가.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네, 스텔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한문철 TV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빛이 저 멀리 보이면 졸다가도 왜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조심하죠. 근데 우리 매니저 말로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졸다가 잠깐 졸다가 깼는데 70km로 가고 있는 트럭이 바로 우리 차는 190km. 여기서 딱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 매니저가 옆으로 틀어서 제가 이제 조수석에 있었는데 제가 그 뒤로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여기 흉터도 그때 생긴 거고, 그 응급실에서 눈을 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서. 어디요? 삼성의료원에서. 서울대 의대 출신의 그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 권위자께서 고명하 씨, 지금 쉽게 설명하면 당신의 심장에 지금 출혈이 있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유언하고 신변 정리하고, 나도 마음 아프지만 의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길어야 이틀. 그러니까 이틀 후에 죽는다가 아니고 지금 1초 후에, 그리고 심장이 탁 이렇게 되는 순간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돌아왔을 때 빨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정리할 거 있으면 일단 정리해놔라. 이래서 저는 진짜로 죽음 앞에 갔다 왔죠. 진짜 찐으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뭐 그런 상태였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일반 병동에 와서 깨달은 거는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일단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그때 34살 때였거든요. 34년 동안 잘못 살았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왜요? 34살에 집도 두 채 마련하셨고 열심히 사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나를 위해서, 제가 그리고 그 2000년도에 옥션 마케팅 팀 대리였어요.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 아시죠? 개그맨 활동하면서. 네. 저 때문에 투잡족이라는 단어가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저 때문에 투잡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나 봐요. 네,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MBC 개그맨이면서 그때 또 테헤란로 우리의 그 벤처 이런 회사들이 엄청 유명할 때예요. 그리고 옥션이 제가 입사하자마자 5개월 만에 코스닥 상장되고 이러면서 MBC 개그맨이자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의 마케팅 팀 대리 이래가지고 저는 하루 일과가 인터뷰하는 게 다였고, 그래서 하루 2-3시간 자면서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있을 행복한 나를 위해서 참고 열심히 살고 돈 모으고 집도 2채나 사고, MBC 연예대상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죽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우수상도 받았고, 그래. 이러면 뭔가 죽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우리는 진짜 죽음 앞에 가면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교통사고 이렇게 전복사고 난 사람들이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뇌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진짜 죽음 선고를 받았을 때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그 5년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지금 와이프는 아닙니다. 네.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이제 5년이나 사귀었으니까 올해 결혼 얘기도 막 했었고,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일반 병동에 와서 알았어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이 애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가 그 석촌호수 옆에 아파트, 그 다음에 빌라, 이거를 우리가 어디 유언 영화 보면 뭐 그러잖아요. 항상 뭐 저 아파트는 누굴 주고. 근데 중환자실에 이제 엄마는 면회 때 들었는데 엄마한테 그런 아파트 뭐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연예대상 때 상 받은 거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음 앞에 가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 작가님이 진짜 죽음 앞에 가잖아요. 김 작가님 뇌가 김 작가님의 삶 중에 김 작가님의 찐 삶이라고 생각한 것만 편집을 해가지고 김 작가님한테 보여줍니다.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내 뇌가
보여준 게 제가 재수할 때 8월 1일부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와 너무 진짜 제가 살면서도 그렇게 큰 에너지가 솟아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땅바닥에서 잠을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졸음이 오면 이렇게 엎드려서 책상에서 자고 그러니까 하루에 수면 시간이 진짜 많이 잔 날이 1시간. 근데 그게 20살 때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견뎌진 거죠. 그리고 뭘 했냐면 하루에 왔다 갔다 이동 시간 이런 거 빼고 한 18시간 이상을 계속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모나미 볼펜을 저는 하루에 한 자루씩 썼다고. 원래 모나미 볼펜 우리가 다 쓰기 전에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자루씩 이렇게 탁 뭐 영어 단어 쓰고 국사 줄 긋고 이러면 중환자실에서 내 뇌가 계속 그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때 그 손에 모나미 볼펜의 그 자국, 그다음에 모나미 볼펜 잉크 냄새, 그 독서실의 나무 냄새,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내가 새벽 3시쯤이면 꼭 나와가지고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 야 명환아 그래도 네가 평상시에는 공부 안 했지만 지금은 아마 전 세계 수험생 중에 네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막 이러고 있었던 거 그거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동에 오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왜 엄청 궁금한 거죠. 왜 내 뇌가 내가 생각한 막 대학교 뭐 합격도 하고 상도 받고 집도 사고 돈도 막 벌어보고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보고 그리고 막 애들이랑 뭐 재밌게 놀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막말로 해외여행 제가 유럽도 갔다 오고 그때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뭐 1도 안 보여줬어요 나한테. 그러면 이게 뭘까? 왜 내 뇌가 요 4개월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을까 봤더니 1000% 고명한 내 의지로 산 게 34년 동안 그 4개월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본주의의 이 교육제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교를 사실 우리가 1000%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제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간 거고, 그죠? 그리고 제가 방송국은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우리는 방송국에서 아침 7시에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새벽 3시가 돼도 못 가게 하면 퇴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찍을 아이템이 그 통과가 못 되면 집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생각한 게 끌려다니면서 산 순간들을 내 뇌가 보여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딱 그 일반 병동에서 저한테 딱 그 질문 하나가 사실 제 지금의 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줬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명환아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고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 당시에도 2005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인터넷에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2005년에 그런 거를 보고 뭐 유튜브다 뭐 테드 강연 이런 게 전혀 그쪽에 진짜 전문가들이나 알 때지 우리처럼 그냥 일반인들이 검색해서 보고 뭐 이러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무 궁금한데 나는 병원에 있죠. 그러니까 누구 사람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니까 병문안 온 사람들한테 책을 좀 사다 줘라. 무슨 책을 사오냐? 그냥 유명한 책들 있지. 뭐 그냥 신간 중에 유명한 거 말고 뭔가 막 고전, 철학, 뭐 인문,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이런 거 중에 누가 들어도 아는 제목인 책들 좀 사다 줘라.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읽었어요. 나는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책이요. 그때 이제 여기 상처 때문에 눈동자가 제가 마비가 와갖고 눈동자가 안 움직이고 이쪽 눈동자가 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김 작가님 쳐다보면 눈동자가 2개가 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면 얘만 가고 얘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 줄을 보면 요 가운데 한두 글자만 한 자로 보이고 나머지 다 2개로 보여요. 이게 딱 상이 2개가 되니까. 그래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리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한쪽 눈으로 읽어보세요. 엄청 힘든데 어떻게 하면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하니까 병원에서 진짜 하루에 20시간씩 책만 읽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억지로도 아니고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궁금해서 그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네. 끌려다니면서 안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가 이제 사고 났을 때가 그러니까 34살 때예요. 6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진짜 40살부터 지금 5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13년째 단 한 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저를 돈으로든 뭘로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내가 가기 싫은 시간에 저를 어디다 끌어다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제가 진짜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100%. 그러니까 왜냐면 우린 자본주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또 어떤 강의를 했었냐면 서울 경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매번 한 25명, 25명씩. 그러니까 1년에 50명씩 한 10년 넘게 제가 뮤지컬,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항상 나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태어난 데도 다르고 꿈도 원래 생긴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는 뮤지컬을 창작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올리다 보니까 연습하고 하다 보면 저녁에 술을 또 이제 한잔 하면서 깊은 얘기 하죠. 그러다가 너네 진짜 대학 졸업하고 꿈이 뭐냐? 이랬더니 제가 만난 500명의 학생 중에 490명이 예, 저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제가 자꾸 뭐 자본주의 제도를 뭐라고, 여기 저는 어떤 국가를 전복시키자, 제도를 전복시키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에서 태어났고 소비를 조장하는 그 대기업의 자본들이 미디어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다 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행복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그게 사실은 거대 자본들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너네 죽기 전에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뭐 하고 살아야 돼.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진짜 행복이 저는 아닌 거를 그 죽음 앞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거대 자본들이 얘기하는 그 행복한 삶은 정말 0.01%? 그러니까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워크, 라이프 이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근데 라이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해외여행 가고 뭐 양양에 서핑 가고 낚시 가고 골프 치고 그죠? 이거를 이제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워크라는 게 지옥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즐겨서 이 워크가 지옥이니까 이걸 퉁쳐서 밸런스를 맞추자 이 말인데 저는 제가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니까 핵심은 워크에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그 만났던 대학생들이 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간 사람들은 그게 내가 원한 꿈도 아니고 부모님들도 안정적인 직장 가져야 돼, 안정적이어야 돼,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배와 같은데 뭐냐면 시작 자체가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항로로 출발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교육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교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또 광고 심지어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점점 경험과 독서와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삶의 방향이 저는 이제 물론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있어요. 자동차처럼. 저는 인생의 항로는 배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처럼 교통사고가 나든가 그래서 찐 죽음 앞에 갔다 오든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극한의 전쟁 상황 이런 게 닥치면 사실 한 번에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깨달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다 저처럼 뭐 어떻게 일부러 죽음 앞에 갔다 와볼 수는 없잖아요. 없죠. 밑바닥까지 고민할 일이 잘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결국은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그 감사하게도라고 얘기하죠. 그 죽음의 순간 그 큰 교통사고가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도 제 인생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거의 90%는 방향을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정에 대해서 제가 가장 최근에 이거는 어디에서도 얘기 안 했던 건데 제가 최근에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안정적인 삶이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김 작가님. 이게 우리가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뇌과학 책 읽어보면 우리의 뇌는 아직 원시 시대의 그 뇌의 그 삶의 느낌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왜 안정적인 삶을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원시시대 때 공룡이든 맹수들을 피해서 뭔가 동굴 안에 아니면 뭔가 이 울타리 안에 안정적으로 숨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뭔가를 잡고 아니면 뭔가 따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먹을 것이 있는 그리고 추위로부터 몸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정에 대한
그 욕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대사회는 사실 지금 솔직히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그 안정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 현대사회에서 진짜 안정적인 거는, 저는 그렇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뭡니까? 유튜브 많이 봐도 사실 매월 3천만 원, 5천만 원 고정적으로, 그죠? 내가 건물주가 돼서 아니면 뭐 어떤 펀드든 뭐든 넣어놓고 매월 3천만 원이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즐기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아니고 매월 3천만 원 거기에 고정하려고 그러죠, 뭔가를. 네. 우리는 안정, 그걸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딱, 그러니까 100억 건물주, 이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절대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달 3천만 원 나온다고 해도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만약에 40살인데 100살까지 매달 3천만 원 나온다 해도 저는 그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계속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함께 변화해 가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변화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지. 이걸 제가 승마에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데, 말 위에서 진짜 안정적인 자세는, 그 앞에 3천만 원 매달 나오겠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타고 가는 거냐면, 자, 기마 자세, 이게 제일 안정적인 자세니까 내가 이 기마 자세로 딱 고정! 이러고 나는 말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러고 말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 엉덩이랑 부딪히고 몸이 힘듭니다. 근데 말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승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과의, 이게 말이 뛸 때마다, 아니면 크게 보폭 갈 때, 작게 아니면 뭔가를 타넘을 때, 장애물 넘을 때 항상 그거를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주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덜컹덜컹 가는 것 같아도 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정 안정적인 거는 자꾸 어디 한 군데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린 자꾸 뭐에 머무르려고, 뭔가 투자해놓고 여기서 고정적으로 뭐가 나오게 하려고 요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급해지고 이런 건데, 계속 나는 발전해 가겠다. 그리고 왜 3천만 원에 고정하려고 그럽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계속 벌어 가겠다. 이게 진짜 안정의 의미지. 예.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네. 너무 그거는 지나친 경쟁이고, 네네. 나는 월 1000이든 뭐 월 500이든 월 2000이든 네. 안정되게 네. 그렇게 받는 게, 네. 요즘에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 거 원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제가 아까 워크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 계속 나오면 행복할 것 같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이 계속 나오면 내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이 회사도 안 나가도 되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 계속 나와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을 3개월만 해보시면 아마 지루한 정도가 아니고 죽고 싶다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창의적인 생산을 해내야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지, 소비, 그냥 여가를 즐김 이런 거에서 절대 죽음 앞에 갔을 때까지의 그 만족스러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검증이 된 게, 지금 그 노인들을 상대로 한 그 뭐 영국의 간호사가 쓴 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인터뷰 다 해보잖아요. 죽음 앞에 간 노인들에게, 아니면 그 세대의 노인들에게 뭘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은 여행 가고 여가를 즐기고 이러고 싶어 하지 않다니까요. 그 어르신들의 100%는 하루에 2-3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싶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하면서 그 워크하고 다른 거죠. 이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뭔가 내 창의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끌려다니는 일도 아니고. 근데 누가 시키더라도 이분들은 이제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내가 그래, 어떤 일이든 시켜다오. 나는 내가 그 일을 내 스스로 내 창의적인 어떤 행위를 섞어서 얼마든지 이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제가 이걸 또 왜 이번에도 제가 어제 욕지도에서 올라왔다 했잖아요. 일주일 있었거든요. 저는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면 항상 낚시를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교정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 뭐 좀 더 추가할 거, 아니면 뭐 편집이 뭐가 잘못됐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놀러 간 거네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할 수 있는 건 저도 9권 책을 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죠? 교정 때는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그렇게 바쁘지 않죠. 네. 근데 내가 이번 욕지도 일주일이 네. 사실 그렇게 재밌거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도 제일 많았고 낚시할 수 있는 시간도 제일 많았거든요. 아, 책을 하러 갔는데 책에 교정할 게 많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그 전에 책을 쓸 때는 항상 루틴이 뭐였냐면 그 섬에는 저녁 7시 반만 되면 불 다 꺼지고 가게도 문 다 닫아요. 그러니까 저는 8시 정도 되면 잡니다.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딱 하루에 4시간만 딱 글을 쓰거든요. 저는 더 이상 글 써봐야 좀 지루해진다 주의예요.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글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침 먹을 걸 잡으러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리를 좋아하니까 직접 잡고 나물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에 살면 시간 되게 많을 것 같지 얼마나 하루가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이게 하루에 4시간 동안 제가 창의적인 어떤 생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낚시를 하고 할 때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보람차죠. 네. 근데 이번에 교정 보러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할 일이 없었다고. 일주일 내내 거의 낚시만 했더니 네. 이게 굉장히 그 낚시하는 순간도 만족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워크가 항상 동반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아예 우리가 떼버리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겠다는 건 우리가 부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과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 워크를 잘라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큰일 날 일이고 그리고 워크를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또 그 만족스러운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 약간 공감이 가는 게 그 일을 하면 그 창의적인 것도 있고 뭐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사실 유튜브는 누구한테 끌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스스로 이제 유튜브에 노예가 되고 열심히 불리고 있는 건데 아무도 시키는 사람도 없고 이제 4년 반 동안 지금 제가 2,800개 정도 영상 올렸거든요. 유튜브 시작한 이후에 매일 1.7개, 8개 정도 영상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럼 왜 난 그렇게 많이 올렸을까? 돌이켜보면 제가 든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는 그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그 뭐 좋게 표현하면 자아실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나이가 있으신 분도 내가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 그게 이제 하루에 2시간 일하더라도 그 느낌 때문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가요? 우리가 왜 김 작가님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내고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왜 나중에 결국 따르게 표현했지만 그리고 뭐 역사서든 뭐 소설이건 자기계발서건 뭔가 이게 이들이 하는 말이 다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란 얘기도 하고 그거죠.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면 계속 우리는 뭔가 창조를 해내고 있어야 김 작가님 하루에 1.7개씩 영상을 올리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김 작가님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유튜브 수익을 더 얻어서 만약에 진짜 뭐 몇천억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 작가님 이거 다 접고 그냥 세계 일주 계속 다니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 영상 개수를 현저히 줄이더라도 올리긴 할 것 같아 저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베라왕 얘기를 또 자주 하는데 그 웨딩 디자이너 하시는 74세예요. 74세신데 이분이 이제 웨딩 디자이너로도 워낙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동안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자들이 베라왕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그 당연하겠죠. 젊음과 동안의 비결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최근 영상에서 베라왕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work라고 얘기합니다. W-O-R-K. 근데 저는 거기에 김 작가님이 금방 얘기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나는 내가 하루에 1.7개씩 만들고 뭔가 가치. 지금 가치라는 말을 이제 본인이 살아있는 가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치가 결국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은 생물들은 다른 생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해석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사자도 사실은 결국은 죽게 되면 그 사자 몸이 썩어서 식물한테로 가는 거고 인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히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오로지 내 돈, 내 행복, 내 쾌락
요거를 즐기면 되게 죽음 앞에 가서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요게 충족이 안 됩니다. 절대. 내 거만 내 거 요렇게만 살면. 네. 근데 이거를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진짜 만족스러운 내 행복감을 느끼려면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진짜 내 거 다 퍼줘서 남을 도와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남을 위해 살아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진짜 남을 위해서 살아주면 네가 느끼는 진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줘 봐야 우리가 모든 철학서들이나 시나 뭐 이런 것들이 비유와 은유와 사실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 뭐 이런 식의 왜냐면 이게 설명해 줄수록 반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거를 딱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뭐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김작가 TV 출연할 때도 물론 당연히 저 책 홍보도 하고 이런 마음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뭐 100대 빵 이런 건 아니에요. 내 이익도 있죠. 네, 오자마자 저한테 이 책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도 진짜입니다. 이 책도 제가 근데 이 책 쓸 때 깨달았어요. 이 책 쓸 때 제가 아까 왜 부익남 친하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로 부익남이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왜 형, 이제 부익남 몇 번 만나다 보니까 형 동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맨 뒤에 보면 이 돈이 되는 아이디어 이거 없어도 이 책 충분히 퀄리티가 괜찮은데 그러면 형 책 이 정도 팔렸을 때 이 회색 부분 이거 PDF 파일로 만들어서 재작년인가 왜 그 역행자 자청의 PDF 파일이 뭐 엄청 많이 팔렸어요. 20몇만 원짜리인가 근데 30억이 넘게 팔렸네 막 이런 기사 났었잖아요. 이거 나한테 부익남이 딱 가격도 알려주더라고요. 형 이거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선에 올렸으면 사실 얼마나 많이 다운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다. 왜 이걸 여기다가 이런 거는 따로 해도 충분히 퀄리티가 있다 했는데 저도 알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전부터? 그럼요. 당연히 알았죠. 출판사에서도 사실 이거 여기다가 하지 맙시다 이랬는데 저는 더 큰 걸 노렸죠. 그게 아니고 진짜 저는 이 책을 쓸 때는 정말 다 내어주자. 그러면 저는 더 큰 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게 뭐냐면 물질적인 것보다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 저는 현재 그걸 더 원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한번 나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거를 정말 충분히 아끼지 않고 나눠줬다. 이러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서울에 연말에 되면 주로 연말에 서울에 겨울방학이라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친척들이 그 명동에 데리고 가면 구세군 남비에 우리가 500원씩 1000원씩 넣고 오잖아요. 그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1000원 넣고 돌아올 때의 그 내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오늘도 이 김작가 TV에 나오면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질문지를 주셨지만 아까 안정이라든가 진정한 안정 이런 거는 제가 하여튼 어디서도 최근에 얘기한 적 없고 최근에 깨달은 건데 하여튼 질문지도 있었지만 다른 영상에 찾아봐도 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오늘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가야겠다가 진짜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책 얘기 좀 하자. 알겠습니다. 네. 벌써 책 3번 드셨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일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그럼 잘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잘못 찾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잘하는 것도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는 그러고 모르고 죽으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알고 죽어요.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한 사람들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더 나로 살지 못한 거. 두 번째, 좀 더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뒤에 보면 그 독서의 단계를 니체의 인간 발달 과정,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걸로 제가 예를 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부분이 낙타처럼 살아요. 뭐냐면 누구의 짐인지도 모르는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낙타몰이꾼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사실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목표로 사냐면 사자를 목표로 살아요. 사자는 내 등에 짐 싣지 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사자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먹을 거를 취할 수 있고. 근데 니체는 사자가 끝이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사자는 오로지 사자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1000억 건물주, 뭐 매달 3천만 원씩 나오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이런 건데 사자는 나만을 위해서 살죠. 내 욕심, 내 이익. 근데 니체는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도 죽음 앞에 갔을 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니체 얘기는 결국.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까지 가서 항상 변화하고 또 어린아이의 단계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욕심 있는 것 같지만 좀만 친해지면 껌이 한 개만 있어도 왜 반쪽 잘라갖고 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의 최고의 단계는 니체가 저는 어린아이 단계라고 한 거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한 머물지 말고 계속 변화하라 이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항상 재밌잖아요. 신기하고. 근데 내가 아까 고정하지 맙시다 한 게 우리가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항상 고인물, 호수 한가운데서 늘 같은 호수에서 눈을 떠서 그래요. 흐르지 않고. 고인물에서. 그러니까 늘 보던 나무, 늘 보던 바위 이러니까 그날에 기억될 게 별로 없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냥 안정만을 추구하고 이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린아이의 삶은 저는 어린아이들은 늘 보면 새로운 거잖아요. 처음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물지 말고 흘러야 되는 이유가 늘 흐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보는 나무, 처음 보는 바위, 처음 보는 환경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가 죽을 때 진짜 행복하게 죽을 수 있고 그 늘 보던 그 고정적인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김 작가님 죽기 전에 내 뇌가 영화를 한 편 보여준다 했잖아요. 저는 34년 제 인생을 내 뇌가 그 4개월만 편집해갖고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는데 내가 다음에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내 뇌가 되게 풍성하게 김 작가님의 인생이라는 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김 작가님의 뇌가 알아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김 작가님 유튜브 많이 해보셨습니까?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진짜 필요한 것만 쓰게 되잖아요. 우리 뇌가 제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음 앞에 갔을 때 다음에도 또 이런 죽음의 상황을 맞이한다면 제발 내 뇌가 되게 풍성한 걸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보다가 죽고 싶다. 이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김 작가님 TV 나온 이것도 한 장면 아까 5월이 강아지랑 놀고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 작가님 이거 했는데 막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김 작가님하고 통화하면서 막 진짜 그날 즐거웠는데 결과도 좋아요. 막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면 죽음 앞에 갔을 때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좋아하는 거 제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말했듯이 아까 내 뇌가 나중에 죽음 앞에 갔을 때 정말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줄 만한 그러니까 진짜 내 인생의 방향인가를 검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제가 이 책에 써놨었는데 나방 얘기가 나와요. 수컷 나방이 별을 향해서 날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수컷 나방은 자기가 태어난 이유인 암컷 나방을 향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요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운,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헤르만 헤세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지금 최근에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내 삶에 지금 너무 뻔한 늘 예상되는 그런 일만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몇 년째 그러면 지금 사실 잘못 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다 퇴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꿔봐야죠. 일단은.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고명환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물어보면 일단 그 전에 책으로 제가 요 책 전에 책으로 1억 버는데 5년 걸렸거든요. 인생. 네. 근데 이 책으로는 5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고 또 하나 제가 유튜브에 고명환 TV라고 저는 사실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 해서 뭐 김작가 TV, 뭐 고명환 TV 하길래 저는 그렇게 이름 진 거고 제가 유튜브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경제금융용어랑 책 읽은 거 한 줄 내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다시 보려고. 그래서 원래는 인스타에 올리고 있었는데 연예인들 인스타가 해킹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외장 하드처럼 제가 유튜브를 쓰려고 거기다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뭐 남들이 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공개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어느 날 구글에서 메일이 날아왔어요. 김 작가님도 받아보셨겠지만 뭐냐면 너의 채널에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니 빨리 세금 정책에 동의를 하고 그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서 계좌를 연결해라. 그러지 않아서 지금 너에게 돈을 못 보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튜브가 수익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목적을 두지도 않았었고 상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거의 예상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좀 한 90% 뭔가 내 인생의 궤도를 교통사고와 책을 통해서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상이 서프라이즈 같은 것들이 가끔이라도 벌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마음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확 깨닫는 순간도 그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에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어느 순간 극복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중에 겪고 있는 고통이 뭐냐면 남의 시선 의식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네. 근데 이것만 극복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책을 읽든 아니면 김 작가 TV를 보든 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와서 그래. 내가 왜 그동안 사람들은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어. 우린 서로 사실 신경 쓰지도 않아. 이러면서 왜 자기 스스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뭔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러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고 그 헤르만 헤세가 얘기하는 수컷 나방이 그 별이라고 표현한 것도 남들이 얘기하는 좋아 보이는 거, 그럴싸한 거,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다니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갈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가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내가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가지 않아야 될 사람도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실제로 있어야 될 사람이 10명인데 여기에 1000명이 여기를 향해서 와갖고 여기를 막 같이 있으니까 원래 있어야 될 10명도 힘들어지고 나머지 뒤늦게 온 990명도 힘들어지고 서로 다 힘들어지는 구조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는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과 좀 연결되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비라든가 명품 좋아하는 것들도 그리고 직장의 경쟁률도 그렇죠. 직장의 경쟁률도 평준화가 돼서 어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고 그렇게 돼서 진짜로 그 직장을 원하는 서로가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해야 되고 솔직히 공무원도 왜냐면 박명수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1인자 절대 안 할 거다. 원래 진짜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잘 돼도 난 내가 메인 MC는 안 할 거야. 나는 그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는 그때 어릴 때는 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박명수 씨는 저는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천재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중간에요,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이 쫙 인기 올라갔을 때 많은 방송국에서 그때는 막 종편도 생기고 막 그럴 때니까 많은 방송국에서 박명수 씨를 메인 MC 시켜주고 출연료도 유재석 씨랑 거의 뭐 비슷한 느낌으로 드릴 테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주겠다고 아마 제안을 엄청 했을걸요? 근데 박명수 씨는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놀랐잖아요. 너 유재석 없으면 뭐냐? 막 이러면서 너 왜 거기 붙어서 그러고 있냐? 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갈공명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김 작가님 본인이 왕이 되고자 했었으면 왕이 못 됐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뛰어난 지략으로. 근데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어딘가에서 창 화살이 날라와서 자기는 암살당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명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게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자기의 거기에 가서 사는 게 제 명대로 사는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걸 저는 너무나 느껴지거든요. 그런 자리에
내 자리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575등이면 거기에 살면 돼요. 근데 575등인 거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이게 자본주의의 삶의 교육제도 때문에 1등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인간만 그 순위에서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은 토끼가 자기가 그 먹이사슬의 서열 27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자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그 토끼로서의 27위로서의 삶을 살고 풀을 뜯고 쫓기면 쫓기고 숨으면 숨고 새끼 낳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불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자 나는 왜 얼룩말을 못 뜯어 먹을까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다 자연에서 배운다 이런 말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표님이 참 책을 많이 읽으셨구나. 요건 확실히 옆에서 느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시적절한 타이밍에 딱 책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탁탁 넣어주셔서 아주 잘 이해가 되는데